농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아마 오늘은 용액의 농도까지는 안 할 것 같고 그냥 화학 반응식 앞에 타임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학 반응을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써둘게요.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은 이런 식으로 작성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얘는 지금 화살표 전이랑 화살표 후 이렇게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연한 노란색이 어떤 반응을 거쳐서 진한 노란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우는 화학 반응식은 무조건 이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게끔 세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술형 나온 학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의미긴 한데 얘를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 실제 문제에서 이거 틀렸다고 체크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얘를 4단원에서 역반응이라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학교 쌤들이 이렇게 나오면 뭐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거는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마 틀렸다고 체크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파트에서는 얘 화살표를 그냥 오른쪽으로 계속 고정시켜서 쓰는 거 한번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요, 자, 화살표 전에서 반응을 겪고 있는 물질의 종류가 몇 개예요? 2개죠. A랑 B죠. 그리고 화살표를 겪은 것이 C잖아요. 그럼 C는 이 반응에서 만들어진 물질이니까 생성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름부터 보면 얘가 반응물, 얘가 생성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생성물은 몇 몰인가 혹은 뭐 생성물의 몰수가 서로 같다 라는 거 보시면 아, 이게 오른쪽에 있는 물질 종류구나 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이 쭉 나와 있긴 한데요. 뭐 아시는 친구들은 아실 거지만 우리가 처음 듣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여기 1단계에서부터 한번 쭉 맞춰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반응물과 생성물을 먼저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화학식은 우리 앞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수소기체, 산소기체, 수증기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자, 만약에 산소 분자라고 얘기하면 이거 O2예요? 아니면 O예요? O2죠.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 건 실제 존재하는 형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몇 개로 구성됐네요? 그쵸, 2개로 구성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분자랑 원자 헷갈리시는 분들은 분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 물질, 그리고 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걸 구성하는 입자이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되는 화학 반응을 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수소랑 산소가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플러스로 연결해서 H2O2, H2O가 그래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으로 씁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박지훈이. 자, 여기 H2에는 H 원자 몇 개예요? 2개요. 2개죠. 그리고 옆에 지호 O2에는 O 원자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여기 위에 써볼게요. 2개, 2개. 자, 그리고 현우 H2O에 H 몇 개예요? 2개죠. 그리고 준원이 H2O에 O 원자 몇 개예요? 1개죠. 그럼 봐봐요. 지금 우리는 이 반응을 보면 나는 H 2개, O 2개를 참여를 시켰는데 H 2개랑 O 1개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강철의 연금술사 그거 알아요? 아는 사람 없어? 거기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 등가 교환의 법칙.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2개를 참여시켰잖아요. 그럼 화학에서는 2개를 반응을 시켰는데 2개, 1개가 없어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여기서는 반드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한번 밑줄 그을게요. 원자의 종류랑 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들 종류를 썼다면 그 이후에는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춰줍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로 나타내고요. 만약에 1이면 생략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2개, 1개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O를 같게 맞춰볼게요. 그럼 O를 몇 개로 같게 맞추면 될까요? 그쵸, 2개로 맞추면 되겠죠. 그럼 H2O가 몇 개 있어야지만 여기 안에 있는 산소 원자가 2개가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일단 2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근데 2를 붙이게 되면 O는 2개가 되죠. 그럼 H는 몇 개 돼요?
4개 되죠. 왜냐면 똑같이 2개가 곱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H2가 총 몇 개 있게끔 조정하면 돼요? 그쵸? H2가 2개, H 원자가 4개 있게끔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화학 반응식 개수를 맞추는 거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맞추는 거를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물질의 상태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체는 S, 액체는 L, 기체는 G, 수용액은 AQ라고 쓰고요. 이때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S, L, G, AQ 중에 뭐예요? G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G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의식적으로 얘들 같은 경우는 부피가 몰수랑 비례했구나 라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들 풀어보시면 느낄 건데 문제에서 너무 준 게 없어 라고 주잖아요. 그럼 그때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기체이다 라는 것을 줄 수 있어요. 왜냐면 기체라면 부피가 몰수랑 비례하게끔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체일 때만 이게 성립한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별표 하나만 쓰고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에서 볼 때 어떤 물질 종류를 줘놓고 이것을 연소시킨다라는 반응이 나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문제에서 연소시킨다가 어떤 거랑 반응시키는지를 친절하게 주는 문제도 있는데 안 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질을 연소시킨다는 것을 만약에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들은 O2와 반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술형으로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써라라고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곧 이 반응이 CH3OH와 O2를 반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때 작년에 통합과학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요거 한번 누구한테 물어보지? 주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게 코크스 연소 반응 기억나요? 그때 C를 O2랑 반응시키면 딱 떠오르는 기본 물질이 뭐라 했어? CO예요? CO2예요? CO2죠. 그래서 우리가 얘도 똑같아요. 모든 연소 반응에서는 CO2랑 H2O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보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 반응물 자체를 C랑 H를 갖는 애들로 맞춰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거의 그것만 다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여기 여러분들이 밑에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 메테인의 연소 반응 옆에다가 얘 한번 써두고 우리 화학 반응식 맞추는 거 지금 한번 연습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한번 먼저 반응물 생성물 한번 써주시고 그리고 한번 개수 맞추는 거 우리 지금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맞춘 다음에 어떤 거부터 건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췄어? 지훈이 다 했어? 보자. 일단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서 일단 보통 뭐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알려주는 거 보면 이거 다 미지수로 세팅해서 이렇게 나타내라 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풀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풀 때 팁은 뭐냐면 일단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한 분자를 1몰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C랑 H랑 O의 원자 개수가 반응 전과 반응 후가 모두 같게끔 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O를 제일 먼저 건드리면 좋을까요?
안 되죠. 왜냐면 봐봐요. 산소는 어디에 껴있냐면 지금 여기 다 껴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하나라고 두면은 얘를 얼마로 둘지가 정확하게 안 와닿죠. 그럼 우리가 이럴 때 팁은 뭐냐면 한 곳에만 존재하는 원자 먼저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지금 H가 2개, 저기는 H가 3개 있네? 그럼 얘를 어떻게 맞추면 될까요? H가 4개랑 H가 2개 있죠. 그쵸? 1대1로 한번 맞춰볼게요. 그럼 여기 1이라고 두고 얘를 2라고 두면 되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고정되는 건 C가 1개임과 동시에 H가 4개이다가 반응물에서 고정되는 거죠. 그럼 그러려면 CO2가 몇 개여야 돼요? 그쵸? 1개여야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O 개수 계산해보면 자 여기서 몇 개예요? 4개죠. 그러면 2 더하기 2에서 O가 4개고요. 여기서는 O가 여기서 1개죠. 그러면 여기서 O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죠. 그럼 O2가 O를 3개 갖고 있으려면 O2 몇 몰이 있어야 돼요? 그쵸. 2분의 3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반응 개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정수비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시면 2, 3, 2,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지금 우리가 맞춰준 반응식의 개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개수 맞추실 때 팁은 뭐냐면 최대한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서 여기 있는 C랑 또 여기 있는 H들처럼 반응물 또는 생성물에 한 가지 종류의 물질에만 존재하는 것부터 맞춰주시면 계산하기가 더 쉽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쨌든 이제 화학 반응식의 정의랑 이걸 어떻게 맞추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기 전에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 거 넘어가기 전에 한번 연습해볼게요. 만약에 자,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쭉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다, 이걸로 해봅시다. 자, 요걸로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지호. 지금 내가 A가 2몰 있잖아요. A를 모두 반응시키고 싶어요. 그럼 B가 최소 몇 몰 필요할까요? A가 2몰 있어요. A를 모두 반응시키고 싶어요. 그럼 B가 최소 몇 몰 필요할까요? 2몰.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지훈이가 눈빛을 계속 주는 것 같은데 B 몇 몰 필요할까요? 1몰이죠. 얘가 그러면 우리가 얘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것부터 이해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여기 있는 2랑 생략된 1이랑 1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얘가 반응하는 몰수비를 얘기해요. 즉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본다면 얘는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게 A랑 B는 2대1 몰수비로 반응해 라는 걸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 앞에 지금 1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A 2몰, B 1몰이 반응해서 C가 몇 몰 생성되는 거예요? 그쵸, 1몰 생성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게 몰수는 기체일 때 뭐랑 비례해요? 부피랑 비례하죠. 그럼 만약에 2리터, 1리터를 반응시켜요. 그럼 C가 몇 리터 만들어지는 걸까요? 1리터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페이크인 게 그냥 리터는 몰수랑 비례하기 때문에 얘들은 다 비례하는 개념으로 여기 있는 개수를 따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거를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동욱이. 만약에 A가 4몰 있어요. A 4몰을 모두 반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B는 최소 몇 몰일까요? 2몰이죠.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 개수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연습이 될 건데 생략되어 있는 거는 1이 생략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거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일단은 쉬운 거. 자, 그럼 여기서 C는 몇 몰 생성될까요? C는 2몰 생성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A가 6g 반응했어요. B가 2g 반응했대요. 그러면 C는 몇 g 생성될까요? C는 8g 생성되겠죠. 이유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여기 지금 A, B, C는 내가 어떤 분자를 그냥 뭉뚱거려서 어떤 미지수로 생략해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개수를 왜 맞춰줬어요? 그쵸?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내가 6g을 쓰고 2g을 써서 반응을 시켰는데 이게 완벽히 반응했다면 8g이 반응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럼 얘들아 봐봐. 만약에 이런 식이 몰수가 없게끔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내가 만약에 2g이 2몰이라고 둬요. 그러면 이때 A 6g이 2몰이라고 둬요. 그럼 그때 B 2g은 몇 몰이에요? 1몰이죠. 우리가 그렇게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개수비가 곧 반응하는 몰수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C는 몇 몰이에요? 1몰이죠.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이때 A, B, C의 분자량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이유는 A는 2몰 있을 때 6g, B는 1몰 있을 때 2g, C는 1몰 있을 때 8g이죠. 그럼 얘는 분자량비가 몇 대 몇일까요? 3대 2대 8이겠죠. 이유는 얘를 1몰로만 변환시키면 3g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부피는 곧 뭐랑 비례한다고요? 그쵸. 몰수비랑 비례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맛보기로 한번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알려드렸고요. 뒤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걸 쭉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맞추는 것은 곧 기본 전제가 반응 전이랑 반응 후 생성된 원자수는 유지된다 라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사용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수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췄었는데 결국 이 개수비는 밑줄 그을게요. 물질의 양, 몰수, 분자수, 기체의 부피랑 비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 뭐였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CO2 1몰이 있어요. CH4 1몰이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이 1몰 있을 때 얘들이 모두 기체라면 지금 물질의 양 같아요, 달라요? 서로? 같죠? 분자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분자의 부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분자의 질량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유는 질량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하나만 써줄게요. 질량은 얘가 존재하는 몰수 곱하기 분자량으로 계산했죠. 자, 그럼 CO2 1몰과 CH4 1몰을 비교하면 몰수는 같아요. 근데 분자량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CH4는 16, CO2는 44잖아요. 그러면 몰수랑 분자량을 곱한 질량은 당연히 같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구분을 해둬서 이 개수비랑 비례하는 항목들은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존재하고 이때 부피 같은 경우는 기체라는 전제가 붙는다라는 거 한 번 더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결론은 질량은 개수비랑 비례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그 내용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개수비는 몰비 또는 분자비랑 같다. 그리고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비가 개수비랑 같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금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화학 반응식 맞췄던 건데 지금 보면 2대 1대 2만큼으로 2대 1만큼으로 반응해서 이만큼이 생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몰비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반응하는 질량비 계산하는 거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얘는 H가 원자량 1이에요. O가 원자량 16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먼저 경석 H2 분자량 얼마일까요? 분자량이 2죠. H2니까. 자, 그리고 현우 O2 분자량 얼마일까요? 32죠. 그리고 태은이 H2O 분자량 얼마일까요? H2O 분자량 18이죠. 그럼 봐봐요. 2 더하기 32는 18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얘가 맞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H2O2, H2O가 1대 1대 1로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지금 빨간색 글씨로 쓴 거는 각각의 분자들에 대한 분자량이고 우리는 여기서 H2는 몇 몰만큼 반응해요? 2몰만큼 반응하죠. 그럼 이 자리가 2개만큼 참여하는 거죠. 그때 O2는 몇 몰만큼 반응해요? 1몰만큼 반응하죠. 그럼 이게 지금 1개만큼이 참여하는 거죠. 얘가 지금 반응으로 참여하는 총 질량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H2O는 몇 몰만큼 반응해요? 그쵸? 2몰만큼 반응하죠. 그러면 어때요? 4 더하기 32는 36이랑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쭉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을 어떻게 써먹는지 그냥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뒤에 어차피 문제에서 나와요. 잘 들어서 내가 이번에도 똑같아요. 자,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얘를 9g, 18g만큼 반응시켰대요. 근데 B가 남았어요. A는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C는 몇 g만큼 생성됐을까요? 잘하네. 17g이죠. 이유는 처음에 내가 넣어준 양 얼마예요? 27g이죠. 그러면 반응 후 질량도 얼마예요? 그쵸? 총 27g이 유지돼야 되죠. 그래서 C가 17g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때 A는 과연 몇 g 반응에 참여했을까요? 9g 반응에 참여했죠. B는 몇 g 참여했을까요? 8g. C는 몇 g 참여했어요? 그쵸? 그러면 얘나 봐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얘를 끊어서 봐봐요. 지금 파란색 글씨로 쓴 거는 A 더하기 2B는 C로 간다라는 것에 따른 질량 B잖아요. 지금 반응하는 총 질량과 생성되는 총 질량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팁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썼을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문제 잘못 푼 거예요. 얘가 반드시 같은지를 그냥 가볍게 눈으로 더블 체크해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 만약에 제가 A 9g이 산물이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A 9g이 산물이에요. 그러면 지훈이 B 8g은 몇 몰일까요? 자, 다시 봐봐요. 9g, 8g, 17g으로 반응해요. 근데 A 9g이 내가 그냥 산물이라고 뒀어요. 그러면 B 8g은 몇 몰일까요? 힌트는 우린 지금 여기 위에 개수비를 알고 있죠. 개수비가 곧 반응하는 몰수비죠. 어때요? B 8g 몇 몰일까요? 그러면 자, 지훈이한테 물어볼게요. C 17g 몇 몰이에요? 3몰이죠. 사라고 하려는 거 아니지? 3? 자,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얘를 보면 A랑 B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1대 2로 반응하죠. 그래서 C가 몇만큼 만들어져요? 1만큼 만들어지죠. 그럼 얘들 반응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3대 뭐시기 대 뭐가 1대 2대 1인 거예요. 그러면 8g짜리가 몇 몰? 1대 2 만족시키려면? 그쵸, 6몰인 거죠. C가 몇 몰? C가 3몰인 거죠. 우리가 요거 이제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게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개수비는 몰비랑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질량도 물어볼 수도 있고 부피도 물어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요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화학 반응에서의 뭐 질량 관계, 부피 관계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예제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보면 14g의 질소가 충분한 양의 수소와 반응할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질량을 구해보래요. 자, 그럼 얘는 여기 밑줄 그을게요. 지금 보면 충분한 양의 수소와 모두 반응할 때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의미하는 게 N2를 모두 반응시킬 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N2를 모두 반응시킬 때.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N2를 모두 반응시킬 때 NH3가 얼만큼 나오는지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반응물이 남는다라는 개념도 같이 한 번만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보면요. 그럼 우리는 14g이 있으면 지금 얘 14g이 모두 반응하니까 1대 2. 그러면 14g, 28g. 정답 28g. 끝.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유는 우리가 질량은 몰수랑 비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몰수는 부피, 그리고 뭐 분자수 이런 거랑 다 비례하는데 기체가 뭐 아니어도 질량은 비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는 이 질량을 몰수로 바꿔줘야지만 이 개수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N2의 분자량 28이래요. 그러면
보자. 자, 경서. N2 14g은 그러면 2몰이에요? 2분의 1몰이에요? N2 분자량이 28입니다. 네? N2 분자량이 28이면 14g은 2몰일까요? 2분의 1몰일까요? 2분의 1몰이. 그쵸, 2분의 1몰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은 여기 2분의 1몰을 써요. 그럼 우린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질량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2분의 1몰. 그럼 얘는 2g 있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스텝을 하나씩 차근차근 가야 되죠.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1대 2만큼의 개수비는 곧 반응과 생성되는 것의 개수비 내지는 몰수비죠. 그러면 1짜리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2짜리는 몇 몰이에요? 1몰이죠. 즉 얘는 이 반응을 통해서 NH3가 1몰만큼 생성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암모니아는 지금 1몰만큼 생성이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이 뭐예요? 그쵸, 17g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것도 한번 연습해볼게요. 그러면 지호, 지금 여기서 그럼 최소한 필요한 H2는 몇 몰일까요? 최소로 필요한 H2. 그쵸, 2분의 3몰이죠. 이유는 1대 3대 2잖아요? 2분의 1대 뭐식이니까 곱하기 3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반응을 전체 우리가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정답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실제 반응을 여러분들이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분의 1몰, 2분의 3몰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약간 우리 수학에서도 옛날에 우리 아기 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썼죠. 얘도 똑같아요. 위에다가 처음에 얼마 있었는지랑 밑에다가 얼만큼 반응했는지를 써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밑에 뭘 써줬어요? 그쵸? 이거 뺀 결과를 써줬죠. 얘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만약에 2분의 1, 2분의 3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1몰, 2분의 3몰. 그러면 1대 2, 2배만큼이니까 플러스 1몰 하면은 결과로 빵빵 1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서 자, 얘가 5몰만큼 주어졌대요. 5몰만큼. 그러면 N2랑 H2랑 둘 중에서 모두 반응하는 애 누구일까요? N2죠. 이유는 얘는 만약에 5몰만큼이 다 반응했어요? 그럼 얘는 3분의 5몰만큼이 그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2분의 1, 절반만큼 있었는데 1을 이미 넘는 애가 반응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화학에서는 3 빼기 5 마이너스 2몰만큼 있다. 이런 거 말 안 된다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것 하나가 모두 반응할 때까지 반응을 하기 위해서 N2가 몽땅 반응하고요. 그때 H2는 2분의 3몰만큼. 그러면 NH3는 2분의 2, 1몰만큼 생성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2분의 지금 10 빼기 3이니까 2분의 7몰. 1몰만큼 이렇게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이거 나중에 여러분한테 스킬로 한번 또 알려드릴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 한번 신기한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2분의 1이랑 2분의 3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기서 해서 2분의 2 했죠. 자, 그럼 얘는 지금 전체 몰수가 얼마였어요? 총 몰수가 2몰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얼만큼으로 줄어들었어요? 1몰 줄어들었죠. 즉 전체 반응이 1몰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추측해볼 건데 얘도 똑같이 반응 전 반응 후가 1몰만큼 전체 기체가 줄어들 거예요.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얘 지금 총 기체의 몰수 얼마예요? 2분의 11몰이죠. 얘 얼마예요? 2분의 9몰이죠. 어때요? 몇 몰만큼 줄었어요? 1몰만큼 줄었죠. 똑같죠? 그러면 방금 우리가 한 게 이거 1몰만큼 줄었으니까 얘도 1몰만큼 줄었을 거야 라고 뒀잖아요. 그러면 얘는 왜 그렇냐면 지금 여기서 반응에 참여한 양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럼 얘는 끊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이게 얘를 여러분들 이해하면 문제가 되게 쉬워지는 경험을 할 건데 방금 우리가 이 5몰이라고 했던 거를 찢어보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7이라고 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지금 2분의 3만큼이 반응하고 2분의 7이 똑같이 더해진 거잖아요.
즉 여기서 우리는 그냥 H2에다가 2분의 7만큼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것만 한 거예요. 근데 반응이 일어나려면 N2H2가 모두 필요하잖아요. 내가 한 가지 반응물만 넣어봤자 반응이 더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얘는 결론이 반응이 일어나는 양이 똑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문제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서 좀 심화 문제로 하면서 볼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는 뭐 질량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2분의 1대 1은 1대 2다 라고 해서 1몰만큼의 질량은 17g이다 라는 것을 정답으로 구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밑에 거 한번 보면요.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10리터의 프로페인이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CO2의 부피를 구하고 싶대요. 자, 그럼 얘는 문제에서 친절하게 다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부피를 뭐 어떻게 구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체일 때는 부피가 뭐랑 비례해요? 몰수랑 비례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개수비는 반응하는 몰수비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게 10리터만큼 모두 반응하는 거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CO2예요. 그럼 CO2와 C3H8은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그쵸. 1대 3으로 반응하죠. 그러면 1대 3은 10대 뭐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30리터인 거죠. 그래서 얘는 30리터만큼이 생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O2는 최소 얼만큼의 부피가 필요할까요? 그쵸. 50리터가 필요하겠죠. 이유는 1대 5는 10대 뭐식이니까요. 그래서 개수비해서 여러분들이 비례 형태로 하는 것만 연습을 잘 하시면 그래도 쉬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푸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짬뽕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에탄올에 11.5g이 완전 연소할 때 정답으로 구해야 되는 게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풀 때 팁이 뭐냐면요. 자, 지금 에탄올이 11.5g 있잖아요.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질량을 일단 뭐로 바꿔줘야 돼요? 그쵸? 몰수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봐봐요. 이게 사실 좀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친구들은 보일 텐데 11.5g이 있는데 분자량이 46이에요. 그러면 11.5에 뭐 곱하면 아마도 46 될까요? 4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4 곱하면 1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 몇 몰이에요? 0.25몰 내지는 4분의 1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수 풀 때 팁은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할 건데 저는 되도록이면 그 분수 형태로 푸는 거 추천드리긴 해요. 얘가 계산이 조금 더 쉬워서.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게 4분의 1몰만큼이 완전 연소할 때의 CO2 부피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1대 2는 4분의 1 대 뭐식이에요? CO2는 일단 몇 몰만큼 생성돼요? 그쵸. 2분의 1몰만큼 생성되죠. 근데 문제 보면 0도씨 1atm이라고 줬어요. 그럼 얘는 우리한테 문제에서 주진 않았지만 1몰의 부피는 몇 리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쵸. 22.4리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답으로 써야 되는 건 2분의 1몰만큼이 있는데 우리는 1몰만큼은 22.4리터를 갖는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계산해 주시면 11.2리터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지금 보자. 자, 경서. 네? 자, C2H5OH가 4분의 1몰 있어요. 얘 전체 원자수 얼마일까요? 원자수 3. 네? 그러면 쉬운 거부터 볼게요. 자, CO2가 2분의 1몰 있어요. CO2가 2분의 1몰 있어요. 얘 전체 원자수 얼마예요? 몇 몰이에요? 3몰이요. 3몰인데 2분의 1몰 있잖아요. 그러면 그쵸, 2분의 3몰이죠. 자, 그리고 동욱이 C2H5OH 4분의 1몰은 전체 원자수 얼마나 있을까요? 4분의 9. 그쵸, 4분의 9몰 있죠.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 나와 있을 때도 만약에 뭐 전체 원자수의 몰수비 해라 라고 하면 요거 구하셔서 9대 6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3대 2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요 끝났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사실 얘가 끝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그
생각보다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기 전에 요거는 일단 지금 다 하기에는 애매해서 우리가 문제로 자 44쪽에 딱 한 1번부터 4번 중에 한 문제만 풀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44쪽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44쪽에 4번 문제. 보자. 일단 4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일단 처음 스타트가 뭐냐면 여기 개수는 문제에서 다 줬고요. 이 반응에서 생성된 CO2의 부피가 0도씨 1atm에서 22.4리터예요. 그럼 22.4리터는 곧 1몰이죠. 그럼 이 문제에서는 CO2가 1몰만큼 생성됐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쉬운 거부터 맞춰보면 1대 2는 x 대 1인 거예요. x는 얼마예요? 1대 2는 x 대 1. 2분의 1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풀 때는 사실 2랑 3을 뭐 맞출 수 있는 분들은 먼저 맞추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도 보통 맞출 때 만약에 2짜리가 제시되었다면 여기서 나누기 2하면 1짜리 알 수 있으니까 2분의 1로 지금 얘를 먼저 써줍니다. 그럼 이렇게 쓸 때 장점은 뭐냐면요. 1이라는 것이 3배만큼 차이 나면 3 곱해주면 되잖아요. 바로 2분의 3몰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리고 생성된 것이 2분의 3몰만큼의 H2O이다 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볼게요. 1번 반응한 에탄올의 질량. 그럼 우리는 에탄올이 지금 몇 몰만큼 반응했냐면 2분의 1몰만큼 반응했죠. 자, 그럼 C2H5OH의 분자량 얼마예요? 46이죠. 그러면 얘는 1몰만큼의 지금 46g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1몰만큼이 곧 46g이다. 계산해 주시면 23g만큼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반응한 산소기체의 부피를 물어봐요. 그럼 산소기체는 몇 몰만큼 반응했어요? 그쵸. 2분의 3몰만큼 반응했죠. 근데 우린 또 알 수 있는 게 1몰은 22.4리터잖아요. 그러면 11.2로 약분되면서 얘가 33.6리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3번 생성된 물 분자수 물어봐요. 그럼 얘는 문제에서 아보가드로 수를 줬다면 얘는 실제로 몇 개인지를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H2O는 2분의 3몰만큼 만들어졌고요. 그럼 우리는 1몰은 곧 NA개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요거 문제에서 아마 요구를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 서술형에서는 NA가 주어져 있으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계산해보면 2분의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얘는 약분하면 3.02 그러면 9.03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이 존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거 한번 해봤고요. 뒷시간에서는 기본적인 문제들 쭉 풀면서 우리 완자에 있는 문제들도 조금씩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9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